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은 아주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피프티 오피셜 트위터의 모습입니다. 레디트 빌보드 넘버원 스팟이라고 되어 있어요. 독특한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키나가 이렇게 탁 등장을 하고 있죠. 굉장히 의외지 않습니까?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이 영상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키나가 지금 피프티 2기를 위해서 불철주야 트레이닝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노래 연습부터 댄스 연습까지 그야말로 매일매일 애써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요. 자, 이 와중에 키나의 이런 영상이 공개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겠습니까? 자, 이게 어떤 일인지 바로 한번 좀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영상을 트니까 자, 요런 모습입니다. 쭉 한번 볼게요. 자, 키나의 이 빌보드 어워즈 때 모습이죠. 자, 여기 노래도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노래는 재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영상 한 번만 보셔가지고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하나씩 좀 살펴보면 키나가 이렇게 이 드레스룸이라고 하죠. 집안에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방 안에서 영상을 찍은 컨셉입니다. 입고 있는 옷은 당연히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잠옷이죠. 잠옷을 입고 있던 키나가 갑자기 포즈를 취하면서 상황이 탁 반전이 되면서 키나의 모습과 장소가 바뀌며 빌보드 뮤직 어워즈 때의 저 발렌티노 명품 드레스를 입은 모습으로 탁 변신을 합니다. 자, 이거는 자체적인 이 피프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컨셉 영상이었습니다. 이 컨셉이 뭐냐면 GRWM, Get Ready With Me의 줄임말로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스케줄용 메이크오버로 전환하는 컨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적혀져 있죠. 쉽게 말해서 키나가 이렇게 잠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에서 갑자기 무대 의상과 무대에 올라가는 이 메이크업과 모습으로 변신하는 컨셉의 영상을 이렇게 컨셉 영상으로 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자체적인 키나의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물론 키나가 피프티 2기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 모습을 보면 키나가 피프티 2기가 완전해지기 전에도 독자적인 이런 활동 컨텐츠가 많이 업로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국내 팬들만이 아니라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내려서 살펴보니까 자, 이렇게 해외 팬들의 반응이 있어요. 이걸 좀 번역을 살짝 한번 해보면 자, 틱톡에 갔었다. 뭐 불과 몇 달만 해도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회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댓글 반응들이 조금씩 막 달리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세로 고침을 한번 좀 해서 살펴볼까요? 자, 세로 고침을 해도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 컨텐츠가 널리 번지진 않았지만 이런 자체적인 컨텐츠가 앞으로도 어트랙트를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키나가 입은 요 잠옷 있지 않습니까? 요 잠옷의 출처를 또 한 팬분이 밝혀냈는데 요게 또 상당히 재밌습니다. 보니까 똑같은 옷이죠? 주니주라는 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24,900원짜리 반팔 파자마 세트였다고 합니다. 진짜로 이제 키나가 실제 집에서 입을 법한 잠옷을 가지고 이 컨셉 영상을 만든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건 아마 키나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재미있는 컨셉들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키나가 피프티 2기가 아직 본격적 활동을 하고 있진 않지만 계속하여 팬들과 다양한 형태로 소통을 하려 하고 있구나 라는 점을 좀 미루어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기사 내용도 눈에 좀 들어옵니다. 빌보드 키나 대 소송 중인 3인 바로 삼프니 멤버들인데요. 피프티 데뷔 1주년을 맞이했던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운명은 완전 엇갈려 버렸다라고 기사에 적혀져 있어요.
피프티가 데뷔 1주년을 맞이했다. 홀로 팀에 남은 키나는 빌보드 참석이라는 겹경사를 맞으며 영광의 순간을 누리고 있지만 다른 3명의 멤버는 전속계약 해지와 더불어 소속사와 끝나지 않는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양측은 첨예한 입장 대립을 펼쳐낸 상태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분쟁 과정에서 어트랙트 측으로 기울었던 여론이 뒤늦게나마 복귀를 택한 키나의 용기에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냈고요. 키나의 이 증언으로 통해서 지금 이 소송전 자체가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멤버들에 대한 첫 정산이 이루어진다라는 소식이 전달돼서 돌아온 키나에게 큐피트로 읽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 수천만 원 규모에 달했다. 이 삼푼이들 입장에선 속이 터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때마침 피프티는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주년을 맞이한 키나는 손편지를 또 공개하기도 했었죠. 지난 1년간 저에게 있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되었다. 앞으로는 팬들, 허니즈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피프티 키나로서 좋은 무대, 좋은 음악으로 다시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소속사를 떠난 3트리오 멤버들은요, 당분간 순탄치 않은 행보가 계속된 전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명은요, 키나의 복귀 이후에도 이 SNS 계정을 통해 어트랙트를 향한 저격글을 계속하여 여러 차례 게재를 했습니다. 이미 여론 자체가 어트랙트와 키나를 향해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 무리수를 내던지게 된 것이고 그 탓에 대중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한 상태죠. 더군다나 어트랙트는 이 3명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향후 이들에 대한 후속 대응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계약 해지는 이 3명이 원하는 바였지만 결코 이들에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게 된 것이죠. 어트랙트는 전속계약 해지 자체가 3명의 멤버들이 심대한 계약 위반 행위들에 대해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한 조치다. 그리고 3명이 계약 위반 행위를 했음을 못 박았고 후속 대응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선 영상들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손해배상 청구. 이 3명은 위약금을 비롯하여 적든 크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기념비적인 데뷔 1주년에 키나와 극과 극의 행보를 걷고 있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 늦장 대응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원이 1210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고 있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냐.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최다 민원을 접수한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에 대해 미처리 사유로 올해 1월 민원 접수건을 심의하고 있다라는 기계적인 답변을 일관하고 있는 모습에 또 한 번의 큰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 등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사를 끌게 됐고 산업 스파이 차원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에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늑장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하여 일고 있는 거죠. 이 방심위 측은 심의 진행 현황과 미처리 사유 질문에 대해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절차에 대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요, 이 지상방송팀에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어 현재는 올해 1월달 민원 접수건을 심의하고 있다. 통상 심의 절차가 민원이 접수된 순서와 방송 일시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시기에 2023년 1월달에 접수건을 심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11월이고 12월이 됐는데 아직도 1월달에 접수된 민원건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접수된 시청자의 민원은 심의 규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1월달에 민원을 왜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냐, 왜 이렇게 느리냐라고 묻자 원칙적으로 순서대로 하고 있을 뿐이다. 황당한 답변이죠. 먼저 들어온 민원을 순서대로 처리할 경우
피프티 건은 내년까지 넘어가 도대체 이게 언제 처리될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란 얘기예요. 이 방심위 측은 한정된 인력과 지상파 관련 민원이 쇄도하여 한계가 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이 기자가 국민적 중대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속 처리할 방법은 없냐라고 물어보자 심의의원 이 논의에 따라 빨라질 수는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방심위 지상방송팀은 형식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고 심의위원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는 방증이 될 수 있다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적 관심사이고 산업 스파이 차원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이 너무 높은데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순서대로 처리를 하겠다. 그런데 이 방심위 제도 중에는 신고 내용과 신고 건수 등 중대성을 고려하여 패스트 트랙, 우선순위로 신속 심의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방심위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 JTBC 보도에 대해 신속 심의에 착수한다라고 전했거든요. 근데 이 국민은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 태도에 국민이 개돼지냐? 라며 분노를 하고 있는데 방심위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시청자 김모 씨가 방심위와 통화를 해봤더니 피프티건 이전 민원이 3,000건이나 밀려있다고 하더라.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자문위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위원 그리고 문제 없다는 위원도 존재한다. 도대체 문제가 없다고 한 자문위원은 누군지 궁금하다라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청자 김 씨는요. 자문만 받은 상태이고 아직 심의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다. 내년 1월 9일 심의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하여서 공정한 심의를 바란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것이 알고 싶다의 시청자 게시판은요. 5개월째 접어든 상황 속에서도 편파 방송을 지적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7,000건 이상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PFD 사태는 아시다시피 국회와 정치권으로도 번져 있는 현재의 상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방심위가 계속하여 이 심의 일정에 대해 미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답답하다라고 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일명 도박장으로 비난받고 있는 이번 사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지금 이 SBS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토요일 오후 6시 황금 시간대에 시청률이 1.1%로 나왔다. 탑프로랑 경쟁을 피해 시청률을 더 올리려고 시간까지 5시로 옮겼지만 오히려 0.9%로 하락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K-POP 업계를 도박장이라고 표현한 그것이 알고 싶다를 SBS 방송사, 특히 유니버스 티켓이 지금 그 총대를 메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방송 시청률이 더 처참합니다. 첫 방송도 1.1%였는데 두 번째 방송은 0.9%. 계속해서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도박장이 비판을 받은 유니버스 티켓, 국내에서만 망한 것이 아니다. 이게 해외에 있는 많은 보도자료들을 한국어로 지금 번역을 해둔 것이거든요. 근데 보도자료 자체가 적습니다. 왜 적을까요? 말 그대로 회자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망했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죠? 결국 이번 PFT를 편파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의 후폭풍이 여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어이가 없는 점은 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 같은 경우 어트랙트의 입장에서 단 한마디의 거짓말조차 하지 않았는데 왜 이 3트리오 멤버들은 거짓말까지 섞어서 자신들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냐. 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통해 비방한 것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 당사자들이 직접 전홍준 대표님의 크게 분노한 것은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아시다시피 이 PFT 였었던 이 3트리오 멤버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계속하여 전홍준 대표님을
비방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3명의 3트리오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화가 난 이유는 따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앞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에 대한 투자금, 직접 투자 비용에 대한 변제조차 하지 않고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돼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전홍준 대표님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인성에 대하여 고찰을 해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글도 있습니다. 참된 인성을 가졌다. 만약 전홍준 대표님이 오기재처럼 하려고 했다면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피프티 멤버들에게 정말 잘해줬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쳤을 텐데 자신을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고 항상 팩트만을 심플하게 전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한 인터뷰가 전부였다라는 거죠. 오히려 여론전은 3트리오 멤버들과 더기버스, 템퍼링 사태를 주도한 측에서 더 주도 면밀하게 벌였다. 지금 이런 비판이 터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더 집중을 해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니버스 티켓만이 아니라 지금 이 전홍준 대표님과 키나의 행보는요,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을 한 상태입니다. 많은 대중들과 많은 국민들이 키나와 전홍준 대표님의 방송활동, 앨범 발매라면 덮어놓고 응원하겠다, 덮어놓고 구매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 깜짝 놀랄 인스타가 공개가 됐어요. 바로 미국을 담당하고 있는 어트랙트의 김세왕님이거든요. 어트랙트의 CEO를 역임하고 있죠. 근데 이 김세왕님이 공개한 최근 이 전홍준 대표님의 사진이 매우 놀랍습니다. 자, 한번 하나씩 살펴보니 보이십니까? After the conference with Mr. 오스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는데 이 전홍준 대표님과 김세왕님이 깜짝 근황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이게 아마 LA 현지로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LA 현지에 이 전홍준 대표님과 김세왕님이 직접 방문도 했고 미국에 있는 틱톡 본사를 방문해서 엄청난 협업을 이끌어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 이 사진 속에 이 전홍준 대표님과 김세왕님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일상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김세왕님이 이런 특정 자세를 또 취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전홍준 대표님도 뭔가 특이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걸그룹 오디션의 안무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신나 있고 이렇게 손을 맞잡은 상태로 이곳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사진을 촬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딘지를 또 찾아낸 놀라운 팬분들이 있어요. 자, 살펴보니까 LA의 테라니아 리조트라고 합니다. 이 장소라고 해요. 테라니아 리조트라고 해서 로스앤젤레스 현지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연인들이 많이 가는, 허니문으로도 가는 리조트라고 합니다. 상당히 고급 리조트죠. 근데 이 전홍준 대표님이 언제 자신의 개인의 여행을 위해서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미국에 있는 김세왕님과 함께 이 리조트에 묵으면서 엄청난 프로젝트와 협약들을 이뤄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협약은 물론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JTBC와 함께할 걸그룹 오디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에 말씀드렸던 키나와 피프티 2기를 위한 또 다른 글로벌 기업과의 많은 협약들을 체결을 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번 빌보드 뮤직 어워즈 때 이 김세왕님이 정말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근데 나아가서는 이 전홍준 대표님과 맞잡은 두 손을 보면
얼마나 든든한 아군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요 김세왕님과 JTBC의 협약 모습, 어트랙트 K-POP 걸그룹 오디션을 JTBC와 열심히 준비 중이다 라면서 요런 사진도 최근에 또 공개가 됐었습니다. 요건 좀 꽤 됐어요. 거의 한 달 전쯤에 올라온 사진이긴 한데, 요렇게 지금 해외에서 전홍준 대표님과 김세왕님이 키나와 피프티 2기를 위하여 깜짝 놀랄 협약들을 체결해 나가고 있으니 아마 조만간 초대박 소식이 또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시점에서 이 3트리오 멤버들, 쉽게 말해서 이 3트리 멤버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암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키나와 극과 극의 행보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사태를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이유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상황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만약에 키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4명 모두 전속계약 해지가 됐다고 한다면 저 상표권 출하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피프티라는 이름, 이 상표권이 전부 다 3트리오 멤버들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키나가 돌아오고 나서 피프티의 전체적인 계약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트랙트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 상표권 또한 어트랙트가 가져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표권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누가 먼저 신청을 했느냐, 그리고 누가 가져갈 만한 자격이 있느냐인데, 첫 번째도 어트랙트가 5월달에 한 달 먼저 신청했죠. 두 번째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피프티가 해체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키나가 돌아오면서 어트랙트가 여전히 이 피프티를 유지하게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트랙트가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전 변리사는 상표법상 피프티 상표는 영문명이죠. 어트랙트가 보유하는 것이 법리상 당연한 상태고, 현재 계약이 해지된 기존 멤버들의 부모들이 상표 출원을 한 한글 피프티 상표권도 결국 모두 거절될 것이다 라고 자신한 상태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허청의 결정은 출원일로부터 1년하고도 2개월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 어트랙트가 5월달에 신청했으니까 내년 7월, 삼프니 멤버들이 6월달에 신청을 했으니까 14개월 뒤인 8월달, 내년은 돼서야, 쉽게 말해서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최종 등록 결정이 내려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조건상 당연히 어트랙트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건 상당한 팩트라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3트리오들 입장에서는 키나가 지금 지하철 광고도 1개 지역이 아니라 당초 2개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대전까지 포함해서 4곳에서 지금 지하철 광고가 진행이 되고 상표권까지도 전부 다 어트랙트에게 다시 귀속되는 이 상황에서 이 3트리오 멤버들이 뭘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작권에 대한 분쟁도 김앤장을 선임하면서 어트랙트 측에서 아주 대대적인 공표를 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는 음악저작권협회에서 간단하게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저작권에 대하여 지분 변경을 했고 양수도 계약서를 음악저작권협회에 안성희 씨가 제출했을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나 디스패치에서 입수하여 보도하게 된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키나가 작사를 하게 된 한국어 버전이 스웨덴 작곡가의 트윈 버전보다 음악저작권협회에 먼저 등록이 됐습니다. 즉 한국어 버전이 원곡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등록의 시기 자체가 키나가 작사에 포함된 한국어 버전이 먼저 등록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상태에서 키나가 동의하지 않으면 리메이크조차 힘든 상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큐피드에 대한 이 지분 변경권의 경우 지금 김앤장까지 합류한 가운데 여전히 교보문고와 강한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분 변경 확인선에서 변경 전의 지분은
안성희 씨와 백이사, 키나, 스웨덴 작곡가들이 나눠 가졌는데 변경 이후에 주목해야 되는 점은 더기버스가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지분이 아니라 더기버스라는 기업이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웨덴의 지분을 빵원으로 만들면서 더기버스가 최대 지분을 갖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교보문고는 더기버스에 100억 원을 투자했고 이 더기버스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나의 지분도 정상적이어야 하는 상태에서 결국 안성희 씨의 사인 대필로 인하여 대다수의 지분이 더기버스로 넘어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 이 교보문고가 생각보다 더기버스와 이번 템퍼린 사태에 굉장히 강력하게 엮여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김앤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 교보문고가 됐건 워너뮤직이 됐건 템퍼린 사태의 직접 연관성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게 된다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굉장히 큰 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트랙트의 경우 전라도에서조차 지금 오디션을 진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어트랙트가 지금 이미 오디션을 진행했다. 대전 전라도 여수에 있는 엑스포홀에서 오디션을 진행했다라는 걸 보면 전국적인 오디션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뉴 걸그룹 오디션이겠죠? 결국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티나는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유승준 씨에 대한 요번 입국 허가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유승준과 삼트리오 누가 더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가?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과 역대급 통수를 친 사람 막상막하 아니냐. 이런 말들도 지금 나올 만큼 이 유승준 씨 사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큰 사태입니까? 그만큼 삼트리오에 대한 이 대중들의 시각과 여론은요, 여전히 최악의 상태를 달리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라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이 삼트리오 멤버들, 과연 피프티의 멤버들이었다라는 이야기 말고는 어떤 업적이 있을 수 있겠냐? 그런 업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냐? 이런 말들조차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키나와 전홍준 대표님의 관계도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다. 단순히 소속사의 대표와 연예인에서 뭔가 사고를 쳤다가 가출했고 결국 다시 따뜻한 품으로 돌아온 막내딸처럼 느껴질 것 같다. 이러한 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모의 구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죠. 바로 더기버스 측에서 키나에 대한 굉장한 편견과 차별 대우가 심했기 때문에 키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소속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 않냐. 그런데 사실 그거 어트랙트에서 시킨 게 아니라 다 더기버스에서 자체적인 판단이었던 거 아닙니까? 뭐 어찌됐건 이러한 말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왜 전홍준 대표님은 삼트리오 멤버들에게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걸까? 지금 업무상 배임죄로 인해서 고발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전홍준 대표님은 고소를 하지 않느냐? 사실상 이 더기버스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에게 오히려 명예훼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 더기버스 측에서는 황당한 말을 했죠. 2년간 피프티에게 그냥 도의적인 객관적 입장의 답변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소송을 당했죠. 하지만 참고인 조사를 곧 시작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트리오와 이들의 부모님들 참고인 조사가 이미 2번 있지 않겠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들과 이들의 부모님들 템퍼링 사태의 증거들이 차고 넘치지 않겠냐.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결국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사소송까지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템퍼링 사태의 증거들이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고요. 나아가선 손해배상액 10억 이상의 특히 정시 삼트리오들의 경우 위약벌에 적용된 금액까지
배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안성희 씨와 이 정트리오 간의 폭로전이 터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워너뮤직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유니버셜 그리고 소니 엔터테인먼트까지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서로 정트리오를 데려가려고 난리다. 근데 이거 팩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진짜 팩트인지 내부자의 고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관계자들의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 계속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워너뮤직과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소니 엔터테인먼트까지 만약 이들을 데려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언론의 기사로 하나도 나오지 않을까요? 오히려 정트리오들에게는 굉장히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이렇게 정트리오들이 찾는 곳이 많구나. 능력자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인데 왜 저런 얘기가 커뮤니티 내에서만 돌고 실제로 기사화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헛소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정말 이 3트리오들이 유니버셜, 소니뮤직, 거기에다가 워너뮤직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현명한 의견 매우 궁금하네요.